공간 임대업을 할 때 뭘 해야 하나요? 그리고 단기 임대? 이거 잘 안 할 것 같은데? 라는 말들을 첫 질문으로 저한테 굉장히 많이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증명을 오른쪽에 제 정산되는 것을 제가 7월 10일을 기준으로 좀 갖고 와봤습니다. 요거는 제 아이디 두 개에서 7개 지점을 갖고 와봤는데요. 작년 7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에 대한 매출이 지금 1억 좀 넘죠? 네, 1억 188만 원 정도? 한 매물당 월 순수익이 한 50에서 70만 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안 될 때는 한 50만 원, 그리고 잘 될 때는 70에서 80만 원 순수익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개 지점을 운영하면서 제가 유튜브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한 600에서 650, 많게는 700까지 그 범위 내에서 좀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삼인투 누가 이용할 만한 사람이 있나요? 뭐 이런 질문에 제 수령 금액들을 보여드리면 좀 증명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좀 가져와 봤고요. 또 제가 컨설팅 우리 세팅해드렸던 우리 수강생분들 물건들입니다. 그래서 거의 35개 이상은 제가 세팅을 해드렸고 실제로 삼삼엠투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수익을 보고 있는 물건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요거를 제가 찜해 놓으면 이거를 이렇게 매일같이 볼 수 있는데 저도 매일같이 트래킹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뿌듯하기도 하고, 저랑 같이 한 분들이 이렇게 다 잘 되시는 걸 보니까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같이 강의를 들으시고 도전을 하시면 분명히 이렇게 수익을 내시면서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본론으로 넘어와서, 왜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33M2를 해야 될까요?를 한 가지씩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33M2는 합법적인, 네, 합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그 에어비앤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에어비앤비를 합법적으로 운영하려면 그 외국인 도시 민박업 또는 뭐 농어촌 민박업, 공유 민박업 같은 이 사업자를 내야지만 그 합법적인 운영이 가능하고요. 이 원룸이나 아니면 오피스텔 같은 데서 운영하게 되면 이게 불법으로 좀 처리가 에어비앤비는 됩니다. 다만 삼삼엔투는 그걸 반대로 이용해서 단기 임대업에 들어가다 보니까 합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에어비앤비 자체가 그 외국인을 받는 거는 또 이 사업자,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을 내야 되고, 또 내국인을 받는 거는 또 위홈이라는 플랫폼, 이렇게 여러 가지를 움직이다 보니까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저도 요거를 한번 느끼고자 저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외도민 사업자를 지금 세개를 세팅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확실하게 그 에어비앤비가 이 3312보다는 에너지와 시간이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하면서도 외도민을 세팅하면서도 33M2 하나 하는 게 좀 더 쉽다. 이걸 하나 더 할 걸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넘어가서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33M2는 마찬가지로 합법이면서 이 불법 리스크 탈피할 수 있다는 것 점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에어비앤비를 만약 불법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 밑에 써 있는 것처럼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처벌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2년 이하의 징역, 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 원룸이나 오피스텔에서 에어비앤비를 했을 때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리스크를 좀 탈피하기 위해서 녹화를 하시네요. 하기 위해서 그래서 33M2를 좀 저는 피벗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좀 마음 편하게 좀 영업을 하고 싶다. 또 공간 임대업을 하고 싶은데 뭐가 있을까를 좀 고민하다가 33M2 또는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에어비앤비로 좀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이때 당시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단기 임대 이 33M2는 이 여기 네모칸에 있는 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당근자판기라는 이제 블로그에서 좀 따와봤는데요. 관광정책과에서 좀 공식적으로 낸 의견입니다. 위생관리용품 제공과 그리고 중간중간에 침구류 세탁 교환 그리고 청소 서비스만 제공하지 않은 단순한 공간 임대업은 숙박업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33M2 그리고 리브애니어도 이제 단기 임대 플랫폼인데 33M2로 받아서 위생용품 제공과 중간중간에 침구 세탁 교환, 그 청소 서비스 제공만 하지 않으면 합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고 저는 이 조항을 보고 이제 에어비앤비 호스트 분들이 많이 33M2나 합법적인 사업자를 내야 되는 에어비앤비로 많이들 넘어오겠구나를 굉장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또한 에어비앤비를 오피스텔에서 운영하다가 33M2로 하나, 둘씩 피벗을 하다 보니까 벌써 9개까지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33M2의 장점들이 있고요. 그래서 결론을 좀 내면 공간임대 지금 이 시점에 내가 뭘 해야 될까를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삼삼엠투와 기본적으로 에어비앤비를 가장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에어비앤비에는 불법적인 운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처럼 외도민이나 사업자를 내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비교했을 때 지금 당장 이 불법적인 원룸이나 오피스텔 에어비앤비를 하는 거는 뭔가 그런 것 같아요. 붕어빵 장사 같은, 약간 포장마차 같은, 지금 당장에 누가 떠나라고 해도 바로 떠나야 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고, 지금 하고 계신 분이라면 한 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만 운영을 하시다가 얼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그 정도로 좀 생각을 해주시고, 슬슬 좀 정리해 주시는 걸 저는 추천을 좀 많은 지인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기사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 이게 2024년 7월 11일 기사네요. 에어비앤비 자체가 영업신고, 우리 사업자 등록증을 내지 않으면 플랫폼 내에서는 이제 숙소가 퇴출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내용 보시면 에어비앤비는 영업신고 뭐 제출 의무화 또는 미신고 숙소들 단계적으로 삭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지인들도 이렇게 많이들 하고 있지만 제가 이 기사들을 보여주면서 얼른 지금까지 수익은 잘 봤으니까 정리하고 다른 합법적인 거를 찾아봐라 라고 많은 조언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지금 에어비앤비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그 삼삼엔투나 아니면 합법적인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그 방향성으로 좀 넘어가는 걸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에어비앤비. 제가 실제로 외도민을 해보니까 에너지와 시간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 당장 직장인이고 부업을 좀 간단하게 좀 경험해보고 싶은데 외도민 같은 에어비앤비, 전대사 동의도 받아야 되고 아니면은 집 세대, 타세대 동의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외도민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덜 들어가는 사업을 해보고 싶다. 라는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네, 33M2로 공간 임대업을 처음 경험해보고 경험을 쌓고 나서 뭔가 다른 공간 임대업을 가는 첫 단계에 이 33M2를 놓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33M2 에어비앤비 불법 사례 관련해서는 요 책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들이 책에 관련해서도 요즘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요 책 두 권 읽으면 에어비앤비 불법적인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요 책 두 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근데 33M2를 해보고 싶은데 당장 이제 자본금이 들어가니까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찍먹하는 경험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경험을 할 수 있냐? 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보통 오피스텔 월세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익률 자체가 오피스텔 원룸 좁으면 좁을수록 수익률이 극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33M2를 오피스텔 원룸에서 그리고 월세로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3312를 만약 해보고 싶은데 경험을 해보고 싶은 분들은 7가지의 공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실, 본인이 갖고 있는 집 또는 지인의 집을 잠깐 빌려서 그것을 3312에다 올려보고 3312에다 올려보고 진행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그리고 단기 임대 이제 피터팬 좋은 방 구하기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방을 한번 빌려보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3사멘트를 한번 입혀보시고 장사를 해보시면 이 지역은 이 정도 수요가 있었네. 또는 이렇게 운영해보니까 진짜 3사멘트 수요가 있었네. 그냥 예약만 받고 그냥 결제는 안 받아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3사멘트를 해보고 싶은데 무서웠던 분들은 그런 식으로 좀 파악을 해보시고 먼저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는 해외여행을 가는데 내 집을 한 달 정도 좀 비워야 된다. 같은 경우는 해외여행을 통해서 공실이 발생했을 때 그 집을 이 단기 임대 3, 4년차에다 올려보는 거죠. 그래서 올려보시면 3, 4년차 수요가 어느 정도씩 파악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투자 물건, 또 전세 타이밍. 전세했는데 한 2, 3개월 정도 전세가 빈다라는 집에 한번 단기 임대를 한번 놔볼 수도 있고 또는 많은 분들이 이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저한테 많이들 물어보셨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주택들, 다가구 주택이나 이런 집을 본인이 단기 임대를 놓으면서 3, 4년투를 한번 올려보는 거죠. 그러면서 장사도 해보고 영업을 해보면 이 정도, 이 지역에 이 정도 수요가 있구나. 3, 4년투가 저 사람이 장사가 잘 된다, 잘 된다. 어느 정도 번다 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 정도 버는구나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느끼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는 또 세컨하우스나 뭐 다른 여러분들이 본인 집 말고 또 다른 하우스가 있으시면 거기에 한 단기 임대를 돌려보시면서 그런 수요 파악이라든지 실제로 3, 4미터를 운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찍먹하는 경험을 하면 다른 호스들보다는 조금 리스크를 줄이면서 그 지역의 수요도 파악이 되고 이 정도의 느낌으로 3, 4미터로 돌아가는구나도 구조적으로 느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해 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332, 그래, 너 말하는 거 알겠다. 근데 어떤 매물을 선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점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332에서 요 네 가지 제가 갖고 온 매물 기준점을 의해서 찾으시면 그래도 망하지 않는 물건 기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직장인 수요가 많은 주요 지역 또는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곳을 찾으셔야 됩니다.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한강뷰, 아니면은 프리미엄 오피스텔, 아니면은 주차가 무료로 가능하다든지 이런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곳이 좋고요. 플러스로 33M2 플랫폼 내에서 예약률이 높은 곳, 그러니까 33M2 플랫폼을 들어가서 그 달력, 예약률을 볼 수 있겠죠. 예약률을 보시고, 이 정도 기준에 의하면 예약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직장인 수요와 33M2 플랫폼에서 예약률이 높은 거에 교집합을 찾으시면 여러분들이 33M2 매물을 선정하는데 충분히 좋은 기준점을 찾아서 들어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월세로 저는 보통 진행을 하는데 월세로 한다면 최대 1호점은 100만 원 미만으로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월세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용이고 선납의 개념이다 보니까 보증금을 잔금 납부할 때 월세를 다 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는 조금 저렴한 100만 원 미만인 것들을 저렴한 것들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 가능하다면 보증금이 좀 싼 곳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증금 1,000만 원짜리를 500으로 바꾸고 500짜리도 0원으로 바꿔서 진행을 한다라는 것들을 몇 번씩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처럼 보증금 싼 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른 호스들보다 수익률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저희가 1,000만 원짜리를 500만 원으로 하면 곱하기 2, 두 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투자적인 마인드로 그런 식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1호점은 좀 가볍게 좀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판단 기준은 언제나 제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그 플랫폼 안에 들어가셔서 월세 대비 수익률을 보시면서 그 달력들을 보시면서 이 정도면 이 정도 수익이 남겠구나를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매물에 쌓여있는 후기들을 보면서 여기 후기들 막 써있잖아. 여기는 인프라가 좋았어요. 여기는 병원 근처여서 좋았어요. 뭐 이런 후기들을 보면서 내가 이 사람들을 마케팅해서 이 사람들을 소구점에서 들어가면 되겠구나. 를 역으로 생각하시면서 그 지역에 들어가시는 거죠. 그러면 다른 호스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무기를 갖고 시작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훨씬 더 그 기준점을 높이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도 사실은 뭐 같은 말인데 관심 있는 지역이나 아니면 이런 달력이나 스케줄 표를 보면서 플랫폼 내에서 수요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도 플랫폼에 등록되어 있는 많은 매물들을 벤치마킹, 인테리어도 벤치마킹하고 그들이 상세 페이지는 어떻게 하는지, 썸네일은 어떻게 하는지를 벤치마킹 한번 해보시고 예약률이 좋은 지역을 다수 임장을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매주 또는 격주로 10곳 정도씩 임장을 하기 때문에 저도 지금도 임장을 정말 많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331투 내 플랫폼을 쫙 한번 뒤져보시고 거기서 좀 예약률이 좋고 후기가 좋고 내가 봤을 때 여기 장사가 잘 될 것 같다. 이런 기준점에 의해서 장사가 잘 될 것 같다라는 지역들을 선정을 하시고 임장을 많이 가보시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약률이나 후기가 좋은 매물들이 왜 잘 되는지를 계속 분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썸네일을 보면서 그 지역들을 보면서 그런 소구점들을 찾으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뭐 인스타를 볼 때 저는 이 삼사멘트에 들어가서 오늘 매물들은 어떻게 됐는지 우리 수강생들 매물들의 예약은 잘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면 그것이 분명히 수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관심을 갖고 그 플랫폼을 많이 뒤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삼삼엠투 9개를 운영하면서 고객층들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일단은 직장인이 80%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직장인들이 재택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리고 외국에서 출장 오는 한국인도 있었고, 그리고 한국에서 일을 하는 외국인 분들, 예를 들어서 외국인인데 한국화 되신 분들 있죠. 그러신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프리미엄 숙소형, 이런 프리미엄 오피스텔에서 머물고 싶으신 분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리모델링이나 이사 날짜 또는 재건축 때문에 긴 날짜가 좀 애매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손님으로 많이 오셨고, 또 우리 병원 보호자분들, 그리고 간호실습생분들도 병원 근처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숙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지역의 장사가 잘 된다, 안 된다는 파악이 되지만 어떤 고객이 올지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 어려운 병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수요층을 나는 여기를 가면 누가 올 거야 라고 예측하는 것보다 그 지역은 이 기준점에 의해서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하고 들어가시면 이런 손님들이 많이들 올 거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청소. 우리 공관임 대업은 어떻게 보면 청소랑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청소 이모님들과의 어떤 소통이 가장 중요하죠. 제가 실제로 우리 여사님들, 그리고 이모님들과 그 소통하는 그 문자를 최근에 거를 좀 스크린샷해서 갖고 와봤습니다. 저는 9개 지점을 3개 지점씩 3개로 나눠서 이모님 3분을 쓰고요. 그 3분을 거의 지금 2년, 3년 정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척하면 척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숙소 사진을 보내주면 저는 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컨펌하면서 혹시 뭐 더러운 곳이 있으면 사진을 통해서 이모님 여기는 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식의 어떤 보완 사항도 남겨놓고요. 그리고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이렇게 여사님이 알아서 영수증을 청구를 하면 제가 보고 아 이런 항목들이 필요했구나를 보면서 입금을 해드리고요. 또 이런 식으로 다 세팅을 하시고 돌아가시면 저는 이제 컨펌만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또 요거는 다른 이제 이모님인데 뭐 세탁비가 얼마 나왔다. 뭐 에어컨 점검 뭐 하셨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문자를 주시면 저는 요 입금 금액에 맞춰서 네, 입금을 해드리고요. 또 이런 뭐 재활용 봉투라든지 음식물 쓰레기 봉투 같은 게 떨어지면 이런 식으로 우리 이모님이 그 편의점에 사서 집에 갖다 주시면 저는 또 그걸 실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레버리지가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임 대업의 가장 큰 장점이죠. 이런 식으로 청소 이모님과 또는 청소해 주시는 뭐 알바생분들과 소통만 잘 된다면 실제로 제가 거기를 지금 제 9개 지점을 간 지가 사실 1년 반이 넘었거든요. 1년 반 동안 안 가도 이런 식으로 좀 잘 운영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이 좀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 구하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업체를 쓰는 방법이 있고요. 업체는 다양해요. 미소, 네, 플랫폼 어플이에요. 미소, 청소연구소. 제가 써봤던 것 중에 그래도 괜찮은 거를 좀 갖고 와 본 거고요. 다만 단점이죠. 네, 비쌉니다. 원룸이 보통 청소하는데 5만 원 정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당근을 많이 사용하는데 당근에서 뭔가 이모님이 구해지지 않을 때 이 업체를 좀 급할 때 쓰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당근에서 좀 저는 보통 이 두 번째 방법으로 좀 이모님을 구합니다. 당근에서 그 지원 공고, 알바 공고를 올려서 이모님이나 단기 알바생들을 구하고요. 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비용이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원룸 기준으로 보통 한 3만 원. 그리고 빨래. 빨래 하는 거는 실비 청구. 아까 보셨죠? 이런 식으로 실비 청구한 다음에 진행을 하면 네, 진행이 가능하고요. 보통 빨래는 1만 원 정도, 원룸 3만 원에서 총 한 4만 원 정도 진행이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보통 단기 임대다 보니까 2주 손님 또는 한 달 손님 이렇게 보통 많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보통 2번, 최대 많으면 3번 정도 청소를 하기 때문에 이모님들과의 그 정도 소통만 가능하다면 진행이 충분히 쉽게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또 직접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추천을 안 합니다. 사실은 청소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수익이 조금은 떨어지더라도 진행을 하시는 것을 레버리지 써서 뭐 이모님이나 업체나 써보시는 것을 저 추천을 드리고요. 직접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시간과 에너지가 쓰기 때문에 그 시간과 에너지를 좀 아껴두시고 다른 사업에 구상하신데 그 에너지를 쓰시고 그 청소나 이런 단순 업무 같은 경우는 하시는 분들한테 좀 맡겨주시면 충분히 레버리지 하는 거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청소 운영 노하우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3가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보통 시세, 네, 시세보다 저는 보통 3,000원에서 5,000원을 좀 더 드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빨래 건조 비용 아까 말씀드렸죠? 총에서 1만 원 정도로 해서 보통 2가지 해서 한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정도 1회 비용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명절 선물이나 뭐 생일 커피 쿠폰, 사은품 같은 것들을 저는 옛날에 이제 직장 다닐 때, 그리고 지금 뭔가 지인들한테 그걸 커피 쿠폰 같은 걸 받을 때 우리 이모님들 다 드려요. 그래서 이모님들을 최대한 어떤 복지 개념으로 챙겨드리려고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모님들한테는 최대한 이 일 자체가 단순 업무지만 굉장히 예의 있고 존중해드리면서 이모님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을 해주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말투나 표정으로나 이모님을 대하시면 마지막에 제가 써놨죠. 내 숙소 관리를 어떻게 보면 더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고객들한테 후기로 돌아오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매출, 제 숙소의 매출 증대가 되겠죠. 그래서 매출 증대, 마지막으로는 그 선순환을 일으키면서 제가 이모님한테 그렇게 퍼드렸던 게 어떻게 보면 제 숙소의 매출 증대까지 이어질 수 있다.
라는 점을 유념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공간 임대하실 때는 어, 어차피 너 한 달 나랑 일하고 갈 사람, 뭐 2주 일하고 떠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2년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것이 뭔지를 생각하시면서 주시면 저처럼 이렇게 저 이모님을 3년 동안 같이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모님들을 최대한 그렇게 배려하고 해주시면 그게 사실 청소 운영의 노하우가 다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뭐 시세보다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더 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런 마인드를 좀 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3M2 수익 계산하는 것을 간단히 알려드리려고 좀 가져와 봤어요. 네. 보시면, 요게 이제 우리 33M2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옆에 이제 일주 가격, 그리고 뭐 임대료, 관리비용, 청소비용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한 달 순수익은 간단합니다. 요 일주 가격 48만 원. 제가 한번 같이 계산을 해볼까요? 네, 48만 원에서 48만 원 나오죠. 48만 원 나오면 곱하기 4 하면 192만 원. 요게 이제 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관리 비용은 보통 이제 일주 가격을 우리가 실제로 나오는 관리 비용이 아니고요. 삼사멘트에서 호스트가 수동으로 관리 비용을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건 40만 원으로 보니까 일주 가격으로 10만 원을 설정을 호스트가 해놓은 상황이고요. 청소 비용 같은 경우는 1회예요. 그래서 1회 비용을 10만 원으로 지금 호스트가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192만 원 더하기 그리고 40만 원 더하기 10만 원을 하시면 요게 242만 원이 매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빼기 제가 옆에 써놨죠? 네, 실제 오피스텔의 월세, 실제 오피스텔의 관리비, 그리고 청소비.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한 달에 두 번, 한 달에 세 번 일어나는 청소비를 빼시면 어, 그 순수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 여기 매출에서 뭐 월세가 90만 원이다. 빼시고 그리고 관리비가 보통 저는 평균적으로 20만 원을 뺍니다. 빼시고 청소비는 보통 10만 원을 잡거든요. 빼시면 아 순수익으로 122만 원 정도가 남겠구나. 뭐 세 전이지만 122만 원이 남겠구나를 대략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게스트 수수료는 지금 9.9%로 지금 돼 있고요. 호스트 수수료는 지금 3.3%. 우리가 호스트가 될 거니까 호스트 수수료는 3.3%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순수익을 매출에서 순수익 기준점을 잡으시고 그 매물을 찾으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 4일 때 들어가셔서 일주 가격 관리비용, 청소비용 더하시고 실제 그 오피스텔 매물의 월세, 관리비용 빼시면 아, 한 달 순수익이 이 정도 남겠구나를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공간 임대. 사실 저는 이 세 가지 원칙을 항상 가지고 가는데요. 어,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원칙을 잘 지키시면 됩니다. 답은 항상 뭐 에어비앤비든 삼삼엠프든 그 플랫폼 안에 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답은 항상 플랫폼 안에서 찾으시려고 노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 삼삼엠프 내에서 이런 수요 파악들, 예를 들어서 예약률이라든지 아니면 후기들을 보면서 아, 여기 이 숙소는 이런 수요가 있겠구나. 를 생각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그 플랫폼 내에서 모든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했던 그 레버리지 활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뭐 알바생들이나 그 청소 이모님이나 을 통해서 공간 임대업을 좀 가장 큰 장점을 이용하시려면 이 레버리지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레버리지 활용을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제 은행원 출신이다 보니까 이 CS를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CS적인 게 그거죠. 삼성전자에서 메시지가 오는 것을 답변해드리거나 아니면 중간에 사시는 분이 뭔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친절하게 어투를 가지시고 고객들에게 좀 퍼주면서 네, 아니면 커피 쿠폰들을 많이 증정하시면서 CS를 좀 잘 하시면 분명히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크게 돌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클레임이 있을 때 즉시적으로 뭔가 처리해 드리려는 어떤 행동을 보이시면 손님들도 그 마음을 알아서 뭔가 더 감동을 받고 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매출 증대뿐만 아니라 좋은 리뷰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또 이런 선순환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해보면 손해보는 거를 당장의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클레임 들여오면 바로 좀 처리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클레임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그런 겁니다. 뭐 와인잔을 제가 깨트렸어요. 아니면 내일 제가 다리미가 좀 필요한 건데 좀 구매를 해줄 수 있으실까요? 뭐 이런 것들. 너무나도 쉬운 클레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바로바로 쿠팡으로 싸드리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로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가 생기면 이 공간임 대업은 항상 문제가 어떻게든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냥 그것을 해결하자라는 마인드로 좀 여유를 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분명히 그것이 여러분들의 매출과 순수익으로 돌아올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공간임대 단계별 스텝을 이런 식으로 레벨로 나눠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4멘투를 첫 번째 레벨 1으로 잡고 3, 4멘투를 1호점을 해보시고 공간임대? 잘 맞네 라는 생각이 드시면 3, 4멘투를 좀 다호점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을 통해서 현금 흐름 형성과 어, 나중에 3, 4멘투나 이 공간임대 자체는 12개월이나 2년 정도 운영했을 때 권리금 매도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권리금 매도를 통해서 종잣돈을 쌓으시고 레벨 2 방법으로 넘어와서 제가 하고 있는 외도민, 이 사업자 물건, 에어비앤비 물건이나 아니면 해외에 요즘 많이 나오죠. 해외 에어비앤비나 이런 것들을 좀 추세에 따라서 유연하게 하시면서 레벨 2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레벨 1과 레벨 2를 다 하시면 여러분들은 원룸을 채울 수 있는 컨텐츠는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1번, 2번, 레벨 1, 2를 다 오점하는 방법을 좀 가져가시면서 사이즈가 큰 물건들을 좀 시도해 보시면 좋습니다. 다가구 주택이나 아니면 신축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은 방을 채울 수 있는 원룸을 채울 수 있는 이미 컨텐츠가 레벨 1, 2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큰 물건들을 했을 때도 어떻게 보면 원룸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컨텐츠를 충분히 채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합법적으로 좀 방을 더 쪼개서 사업적인 상방을 좀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물건들을 찾으시면 여러분들의 수익률은 극대화되면서 항상 공간임대업의 단점이었던 그런 수익의 한계점을 탈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 저도 요 레벨 3, 레벨 4로 넘어가기 위한 과정 속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뭐 단독주택이나 뭐 펜션이라든지 모텔, 뭐 호텔 이런 것들 그 사이즈가 크고 방이 여러 개인 물건들을 진행하시면 이 공간 임대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신다라고 생각이 들면 최종적으로는 뭐 현금 흐름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현금 흐름과 그리고 실거주 아파트, 좋은 아파트 하나, 또 상업용 물건, 뭐 꼬마 빌딩이라든지 아니면 뭐 상가라든지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의 무기로 가지고 살아가시면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라든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뭐 직장을 다니면서라든지 그런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요 정도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음, 진행을 할 생각인데 질문들 한번 간단하게 좀 봐볼게요. 네. 많이들 올려주셔서 간단하게 하고 마지막에 한번 쭉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곽연희님. 네. 당근에서 단기 알바 구하도록 근로계약서 써야죠. 네, 써야 됩니다. 네, 써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맞아요. 강일님 청소 자동화하면 굉장히 편리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업자료 공유. 제가 뭐 요게 가능하면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삼성 SM님, 우리 전대차 동의. 네, 전대차 동의는 저는 간단하게 구두로 동의를 받고 있고요. 받는 거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컨셉을 갖춰 가시면서 내가 직원 대표 느낌으로 진행을 하시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또는 우리 그 대표자의 느낌으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직원들한테 그 경비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전대차 동의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전대차 동의를 통해서 그 계약서를 쓰고 진행을 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좀 돌려서 집주인과 협의를 좀 보시면 충분히 확률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또 뭐 직원들한테 또는 우리 직원들 내가 해외로 나가는 그런 달들이 많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 내 상품들을 소싱하거나 뭔가 출장이 많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뭔가 전대를 주겠다라는 개념에 뭔가 직원을 활용해서 동의를 받으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다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책상에다가 전대차 동의를 한다라는 식으로 받으면 그게 사실 효력이 없거든요. 잘 받으셔야 되는데 3, 4멘트 영업을 위한 전대차 동의를 한다. 이런 식으로 특약사항에다 좀 받아야 됩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가 임대분 입장에서는 까다롭기 때문에 구두로 좀 동의를 받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저희 보호막으로 쓴다라고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현님, 네. 3, 4멘트는 외국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데요. 그 한국 핸드폰이 있어야 돼요. 본인 인증 핸드폰이 있어야 그 3, 4멘트에서 결제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오피스텔, 네, 오피스텔에서 가능합니다. 제가 오피스텔에서 다 하고 있는 거고요. ASD님, 3312. 저 3312 제 매니저님이요. 3312 관련하시는 분 아니고, 네. 그냥 이름을 3312로 바꿔놔서 제 일 같이 해주시는 매니저님입니다.
여기 HJ님부터는 제가 마지막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제 컨설팅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커리큘럼 자체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선착순으로 한 30분 정도씩 순으로 받아서 7월 22일부터 오늘부터 모집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오늘 그리고 이번 주까지만 좀 모집을 해서 선착순으로 30명 정도를 받아서 컨설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7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그 강의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선착순으로 빨리 진행하시는 분들부터 일정을 앞으로 당겨서 순차적으로 22일 또 그 다음날 이런 식으로 네, 30명씩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강의 제가 찍어놨던 것들을 그 단톡방에서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일정 관련된 것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네, 그리고 온라인 강의를 일주일 안에 들으면서 피드백 과제를 드릴 거예요. 과제라는 것은 그거죠. 여러분들이 삼성멘토를 보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준점에 의해서 물건을 찾는, 물건 하나를 찾아오게끔 과제를 내드릴 거고요. 그 과제를 해오시면 제가 그 잘하신 분들 몇 분 골라서 이벤트 형식으로 네, 이벤트 형식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어떻게 제가 삼성멘토에서 좋은 물건을 찾는지, 내 기준을 하는지 것들을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프라인으로 제가 운영하는 물건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데려가서 요 정도로 세팅을 하면 되고 요 정도로 오피스텔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면 다르거든요. 네, 눈으로 보면서 질의응답을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때 여러분들의 만나 뵈면서 그런 식으로 많은 질의응답을 받으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한 달 동안 이 단톡방을 운영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질의하실 거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제가 많은 부분을 해결해 드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매니저님이 뭐 컨설팅 신청서 폼즈를 올려주고 계신데 그거 보시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괜찮으시면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사실은 그 직장인일 때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뭐 부동산 투자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부업을 할 때 정말 많은 강의를 들었던 것 같아요. 뭐 1,000만 원, 2천만 원 쓰면서 컨설팅을 듣고 강의를 듣고 했던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했던 것 같고 제가 이 삼성렌트나 에어비앤비 했을 때 요거를 실제로 강의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근데 그래서 저도 정말 처음에 많이 헤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랑 만약 같이 하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제가 옆에서 다 해결이 빨리빨리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강의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2년 동안 하면서 여러 가지 노하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드리고, 하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최대한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하시면서 많은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매니저님이 올려주시는 거 한번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질의하실 거 써주시면 제가 위에서부터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J 킴님, 네. 부가세 별도라고 하는 물건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나요? 맞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 세금 계산서를 떼야 되는 물건들이 있어요. 보통 서울 오피스텔 기준으로 하면요. 10건 중 8건, 80% 이상은 다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진행을 해야 되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33M2 자체는 사업자 등록증이 불필요한데, 그 오피스텔 계약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을 거진 제 수강생들도 지인들도 다 내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0건 중 한 80%, 90% 이상은 다 내야 되는 물건이 많더라고요. 보통 업무용으로 해야지만 뭐 임대인 입장에서도 세금적인 혜택이 있고 뭐 종부세라든지 뭐 주택수 포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빠지기 때문에 업무용 오피스텔이 거의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 때문에 업무용 오피스텔이 대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가세 기수는 관리비 청소 뺀 아니요, 그럼 월세 1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세. 네. 퇴실 거부할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퇴실 거부하는 적이 없고요. 퇴실 거부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그 손님이 체크아웃 하는 시간에 맞춰서 바로 저희 이모님이 가셔서 띵동띵동 하고요. 만약 계시다면.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가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삼삼케어라는 것이 지금 삼삼엔트에서 나왔는데 퇴실 지연에 대한 보상을 최대 1억까지 해주거든요. 저도 아직 안 써봤지만 삼삼엔트에서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데 퇴실 거부를 하는 손님들이 많이 없고 사실 매너 있고 좀 점잖으신 손님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업무용 오피스텔도 진행 가능, 맞습니다. 거의 업무용 오피스텔이 많고요. 뭐 10건 중 8건 이상은 다 업무용 오피스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한나님, 네, 전대차 해준 집주인이 거의 없지 않나요? 네, 저는 전대차 동의를, 네, 그쵸, 어렵죠. 어렵지만 저는 이제 전대차 동의를 구두로 아까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확률이 제가 임장을 했을 때 10건 중에 6, 7건은 다 이제 동의를 받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좀 전대차 동의를 좀 풀어가려고 하는 편입니다. 저도 작년에 진행을 했을 때는 굉장히 어렵죠. 전대차에 대한 개념도 모르는 집주인도 많고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 팁으로 진행을 하시면 분명히 다른 호스트들보다는 훨씬 더 확률을 높이면서 전대차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임장을 가셔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 느낌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양멍님, 네, 직장이 1번, 직장이 많은 곳, 직장에 당김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보통 통관을 자취를 하는 거지 않나요? 보통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도 많고요. 또는 직장 근처에다 집을 잡아놓고 단기임대로 하시는 분도 많고요. 아니면 뭐 간호사 분들은 병원 근처에서 직장 근처기 때문에 해결하시는 분도 많고요. 수요층이 너무 다양해서 그 이유까지 제가 물어보진 않는데 보통 직장인이 오셔서 재택근무 하시는 분도 많고 네, 수요층이나 이유가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네. 2번, 한 달에 보통 두세 번 청소하는 이유? 손님이 그때 나가니까 청소를 그때 하는 거예요. 네. 보통 반기임대다 보니까 2주 정도 살거든요. 1주에서 2주 정도 살기 때문에 2주 살면은 한 달에 두 번만 청소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때문에 두세 번 청소하는 거지. 뭐 제가 뭐 그때 원해가지고 그때 청소하는 건 아닙니다. 권리금 매도의 전제 조건은 운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수기도 좋고, 매출도 잘 나와야 되는 물건들이 권리금 매도가 되고요. 집주인 허락을 받을 건 없고요. 나와 그 권리금 매수인과의 그 계약서만 잘 쓰시고, 그 매수인을 집주인한테 거래 이제 1년이나 2년 지나면 또 오피스텔 갱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 갱신 기간에 그 지인을 데려가서 계약을 바꿔주면 끝나는 겁니다. 명의만.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ASD님. 네, 맞습니다. 1번, 네, 전대차, 맞습니다. 전대차 지금 작년에 했던 2개 정도는 제가 전대차 없이 진행을 했고, 그거는 이제 계약 기간이 다 끝났고요. 지금 현재 좀 갖고 있는 물건이나 지금 실제로 오픈한 물건들은 전대차 동의를 아까 말씀드린 구두로 다 동의를 받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번, 매주 임장을 10회 이상 가시는데, 제 물건도 있지만 저 수강생 물건들을 이제 과제를 내주시잖아요. 그럼 제가 먼저 가서 보려고 가는 거고, 제 물건을 뭔가 뭐 20개, 30개 하려고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고 뭔가 우리 수강생분들한테 좀 더 알려드리려고 가는 거지. 제 물건을 뭔가 30개, 40개 이렇게 더 늘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서울이 아닌 부산 등의 지역에서 좀 해보시 지금 당장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경주도 갔다 왔고 지인이 요청해서 부산도 갔다 왔었는데 아직까지 지방에서 하시는 것보다 수도권,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수익률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도 지방을 몇 번은 가봤지만 서울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란이님, 네,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입신고 해야 되지 않나요? 네,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입신고 해야 되고요. 여러 대 운영하는 거는 뭐 간단하죠. 명의가 여러 개를 쓰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전입신고 해도 주거용 오피스텔을 하나 하고 다른 거는 또 업무용 오피스텔을 하시면 되잖아요. 업무용 오피스텔은 또 전입을 안 해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푸셔도 되고 아니면 명의를 가족 명의를 좀 쓰셔도 되고. 네. 사실은 뭐 에어비앤비처럼 내가 전입해야 사업자가 나오고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용이라고 하면은 본인이 전입을 할 수 있으면 주거용을 계약하시고요. 전입을 못한다고 하면 업무용을 찾으시면 되죠. 우리 이주영님, 입장 단위 중인데 집주인 전대차 허락, 뭐 전대차 허락 사실 쉽지 않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경비 처리 때문에 우리 직원들한테 전대를 좀 줘야 된다. 그래서 경비 처리 때문에 전대 계약서가 좀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동의를 먼저 구하는 편이고요. 아니면 우리 직원들한테 전대를 좀 주겠다라는 식으로 좀 그 전대차 동의를 구두로 좀 푸는 편입니다. 네. 그렇게 좀 진행을 하시면 충분히 확률은 어렵지만 여러분들도 임장을 많이 가셔야겠지만 그런 식으로 풀면 확률적으로 좀 많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젤랑님, 맞습니다. 저 법인으로 9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MJ님, 전세차로 계약을 한 매물일 경우 본인 수요 매물이 아니어도 권리금 매도가 가능한지요? 계약금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권리금 주장이 안 되는 거 아닌가? 권리금 매도가 안 될 경우에 계약 연장 등을 공개 연장시키는 건가? 뭐 계약 연장을 통해서 갱신해서 우리 계약 개시 청구권 때문에 3년까지는 연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MJ님이 장사를 더 하고 싶으시면 그냥 1년 연장, 2년 연장 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 난 여기서 1년만 딱 하고 권리금 받고 팔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권리금 그 매수인과 저랑만 권리금 계약서 쓰고 권리금 받으면 되는 거고 이 매수인을 데려가서 그 집주인과 이제
계약갱신을 이제 시키면 되는 거죠. 그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사실 그것보다 MJ님이 더 그 매물을 더 잘 운영하셔야 그 권리금 매도가 되기 때문에 그게 뭔가 전제 조건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대차 동의받는 그 노하우를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양미님, 부산 뭐 가능은 한데요. 아직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지방보다는 수익률적으로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이 더 좋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는 지방으로 내려갈 생각은 없고요. 저도 지방으로 지인이 요청해서 몇 번을 갔었는데 아직까지는 네, 시기상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관광객이 많은 지역들은 특히나 뭔가 이런 일회성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에어비앤비는 잘 되는데 삼성헬투는 어떻게 보면 주거를 해서 단기 임대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서 하시는 게 어렵습니다. 수익을 이 3, 4m로 내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봄날님, 임대 오피스텔에서 잠기임대를 문제 삼지 않나요? 집주인이랑 이미 구두적으로 동의가 돼 있으니까, 네, 문제 삼지 않습니다. KIMJ님, 오피스텔 매물과대 사업자가 입구를 번었을 때 어떤 매물을 찾아야 하나요? 저는 보통 사업자가 있는 물건을 세금계에서 떼고 찾고요. 저는 법인이다 보니까 세금계산서를 필수적으로 떼야 되기 때문에 업무용 오피스텔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화이트님, 삼성라이트 권리금 받고 양도할 때 삼성라이트 등록 때문에 매물 내 계정에서 당연히 양도가 가능한가요? 아, 그렇게는 안 되고요. 그냥 제 이메일을 그한테 줘야 돼요. 네, 이메일을 그 양수인한테 드려야 되고, 그 핸드폰 번호와 수정하면서 그 이메일을, 그 양수인분께서 이용을 하시는 거죠. 네. 스페이스 클라우드 같은 그런 기능은 없는 거 같네요. 네. 우리 존 린님, 숙소는 여러 개인데, 사업자는 한 개만 있는데 어떻게 하시나요? 혹시 법인도 가능한가요? 네, 제가 법인으로 하고 있고, 법인 하나로 숙소 여러 개를 가능하고요. 숙소 하나당 그 사업자를 내는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가능합니다. 우리 김건호님, 에어비앤비 오피스텔 풀포함도 사라진다면 그 오피스텔 단기임대에 쏟아질 텐데,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에어비앤비 오피스텔 불법매물 사라지면 에어비앤비 외도민, 사업자 합법적으로 하는 게 잘 될 것 같고요. 에어비앤비 오피스텔 물건들이 3, 4멘트에 넘어올 그런 게 많을까요? 그 삼사엔투랑 에어비앤비를 동시에 하면서 뭔가 에어비앤비 호스트분들이 삼사엔투로 넘어와서 뭔가 하시려는 분들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넘어오신다고 하더라도 이 삼사엔투 자체가 공급도 많아지고 있지만 수요도 조금 극적으로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거의 저희 수강생들 매주 오픈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순수익 5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순수익은 다 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제가 실제로 체험하고 있는 걸 보면 아직까지는 삼삼엔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구나. 아직까지 그 순수익을 벌기에는 부족함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전망을 보신다면 저는 부동산 투자가 앞으로 성행하기 전까지 뭐 금리 인하라든지 뭐 정권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크게 정세가 있겠죠. 그런 정세가 좀 안정화되고 저번 정권처럼 뭔가 부동산 투자, 뭐 대투자, 뭔가 활황되지 않을 때까지는 이 단기 임대 그리고 에어비앤비 이런 숙박 임대 공간 대여 자체가 굉장히 성행할 거라는 전망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앙님, 침구류가 비치되어 있는 건 괜찮고요. 그 뭐냐, 그 손님들이 요청하는 거에 대한 침구류를 비치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시면 되고요. 위생용품 제공만 안 하시면 됩니다. 네. 원룸 위주로 구한다고 하시면 한 주에 48만 원, 관리비 10만 원, 청소 10만 원 원룸이면 친구랑 없는 일반 단기 임대도 아닌 것 같은데, 네, 보통 그 사진으로 그 침구류들이 없고 보통 손님들이 요청하면 침구류는 보통 제공을 하고 왜냐하면 제 자취방을 손님들한테 내주는 개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침구류가 내 장롱에 있는데 그걸 뭐 비용을 받는다든지 그걸 제공한다든지 손님이 요청하면 제공을 하기 때문에 비용은 뭐 일주 48만 원도 있고 원룸인데 일주 60만 원도 있고요. 그건 굉장히 다양한 것 같네요. 지역마다도 다르고요. 세금 관계는 종소세랑 신고하셔야죠. 종소세랑 부가세랑 다 신고하셔야죠. 피터팬에서 광고할 때는 전태수 동의 당연히 받으셔야죠. 똑같습니다. 네. 전태수 동의를 그 전 차인한테 받아야겠죠. 그 우리 임차인이 저한테 줄 텐데 그한테 받기 전에 그 실제 집주인한테 그 얘기를 하셔야겠죠. 어. 젤로김님, 사업자는 무엇으로 내야 하나요? 저는 이제 공간 임대 쪽으로 사업자를 내고 있고요. 겸업금지일 경우는 다른 가족명으로 사업자 내야 할까요? 그러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1호점 같은 경우는 수익해봤자 월에 매출 한 뭐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 해봤자 1년에 한 2천에서 2,400 정도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질문 주신 젤로김님이 소득이 너무 높으셔서 지금 2,400을 더했을 때 소득 구간을 너무 뛰어넘는다 또는 뭔가 공기업이나 공무원이 있어서 불안하다라고 한다면 가족 명의를 쓰시거나 제3자의 명의를 쓰시면 좀 더 마음 편하게 할 수 있겠죠. 네, 소득이 나와서 뭔가 그런 것에 불안한다면. 저는 근데 사실 저는 은행 다닐 때도 공기업 은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법인이라든지 다 운영했는데도 알아봐 주길 원했는데도 알아봐 주질 못하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수익을 그만큼 못 낸다 뜻이겠죠. 수익을 어느 정도 내야 HR팀이나 인사팀에서 알아줄지는 모르겠는데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걸리는 경우는 딱 한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사업자를 내면 그, 그 뭐냐 적금 노란우산 공제 노란우산 공제를 신청하면 나중에 그 연말정산할 때 노란우산 공제 그 공제 금액이 그 PDF 자료를 다운받아서 보내면 노란우산 공제가 뜨더라고요. 근데 노란우산 공제는 사업자가 있어야만 노란우산 공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이유 때문에 걸리는 경우가 뭐 있다고는 저도 언뜻 듣긴 했는데 그거 이유 말고는 뭔가 그 건강보험료라든지 그게 많아져서 뭐 걸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정의호님, 요즘 앱이나 숙박에 레드오션에 대해 제작 가공 운영이 많은데, 어, 네, 뭐 저는 잘하고 있으니까요. 사업성이 좋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사실은 어느 사업이든 레드오션이 아닌 사업이 있겠습니까? 본인이 얼마나 잘 운영하는지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이 들고, 레드오션임에 불구하고 본인이 잘 운영하시고, 하신다면 제 수강생들도 마찬가지고, 제 물건들도 마찬가지고, 충분히 수익을 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운영하는 그 역량의 차이인 것 같고요. 그 레드오션이라서 못하고, 에어비앤비는 끝이고, 이런 거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23님, 서울에 사면 어느 정도 자금이 있어야 할까요? 네, 보증금을 기준으로 해서 보증금 500이면 비용 200. 그러니까 보증금 500이면 700, 보증금 1000이면 1200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비용 200에는 구체적으로는 150만 원은 이제 그 소모품 세팅하는 비용, 50만 원은 중개수수료를 보수적으로 잡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박도님, 사업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간 대여 쪽으로, 공간 대여업으로 내시면 됩니다. 우리 삼성 SM님도 말씀드린 대로 전대소동이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 같아요. 직원들을 활용해서 우리 법인 경비 처리 때문에 전대소동이 필요하다,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말해도 되고 직원들한테 전대를 준다는 식으로 동의를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 형님, 직원이 있다라고 거짓말 치는 게 마음에 걸리시면 저는 다 직원이 있다라고 말을 드리면서 하거든요. 뭔가 어떻게 보면 본인의 컨셉을 잡고 가셔야 돼야 뭔가 말할 게 생기잖아요. 네, 그거 말고는 사실은 누구 허락을 받는 게 쉽지가 않죠. 뭐 직원들한테 그렇게 주는 게 아니면. 네. 저도 임장을 매주 가면서 이것도 해보고 티켓상에도 적어보고 뭐도 해보고 저도 해보다가 확률이 높은 방법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우리 라운지나님, 지방은 계속 말씀드린 것 같아요. 아까 아직까지는 수도권, 서울이나 경기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가를 당김대하기가 주거를 하셔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공간만 임대하는 건 사실 스페이스 클라우드나 아니면 네이버 뭐 플레이스라든지 그런 데 올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헤레나님, 전대차 동의 구할 시 대표가 직원들 묵게 비용 처리에 위해 한다 할 때, 어차피 사업자 등록증을 내시면 되겠죠? 네, 어차피 업무용 물건을 한다면 사업자 등록증 대표를 증명하라고 하면 개인 사업자 등록증 주시면 되죠? 네. 뭐 사실은 여러분들이 마인드를 좀 달리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안 될 거 생각하면 지금 한 100가지 넘게 안 될 이유 지금 찾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보다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먼저 반대로 생각하시면 뭐 전과세 동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고난들이 잘 해결이 되실 거예요. 네. 전대수동을 구두로 받을 시에는 법적으로 임대인이 다시 말을 바꿔가지고 법적으로 저한테 걸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딱 한 가지죠. 계약 해지. 계약 임대차 계약서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계약 해지가 되겠죠. 계약 해지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네, 집을 빼야겠죠. 집을 뺐을 때 또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집에다 세팅해놨던 소모품 비용들. 네, 그런 것들을 또 한 번 내겠죠. 뭐 리스크적으로 비용을 생각했을 때 소모품 비용, 중개수수료 한 번 더 내는 거 100만 원 초반대 정도 손해를 본다. 를 생각했을 때 내가 만약에 집주인이 말을 바꿔서 구두로 동의를 받았지만 집주인이 말을 바꿔서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까? 그럼 난 그냥 계약 해지만 하고 나오고 한 100만 원 초반대에 손해를 보겠구나라는 어떻게 보면 그 리스크 충당이 가능하다.
생각이 드시면 진행을 하시면 되고, 그런 충당을 못 하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하시면 됩니다. 네. 전입신고는 업무용 오피스텔은 못 하고요. 그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입신고를 하셔야 되는 물건이 있을 거예요. 그 이제 신고에 대한 개념보다는 그 오피스텔에 따라 다릅니다. 영영기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실이 발생하는 거는 저는 여러 가지 플랫폼을 씁니다. 마케팅 전략을 제 수강생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고요. 뭐 SNS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라든지, 뭐 인스타라든지, 아니면 블로그라든지, 그런 SNS를 통해서 그런 공실 발생의 위험 때 마케팅 전략으로 좀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네. 진님, 커리큘럼의 임장이라기보다는 제가 운영하는 물건에 같이 갈 거예요. 같이 가서, 이 정도 세팅을 하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면 되는구나. 를 실제로 눈으로 보면서 하는 것과 제가 말로 떠드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실제 새로운 물건에 임장을 가는 건 아니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물건에 실제로 오셔가지고 모셔서 보여드리고, 거기서 질의응답을 나누고 할 예정입니다. 알트님도 제가 말씀드린 리스크는 그런 식으로 좀 SNS를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당긴 플랫폼에도 리뷰애니어라든지 아니면 다른 플랫폼에 좀 같이 올려보면서 좀 리스크를 해치해보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삼성에서 올려서도 수익이 나기 때문에 네, 그런 리스크를 그런 식으로 해지를 하는 것 같아요. 게스트, 봄날님, 게스트가 세무사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전 딱 한 번 있었는데, 1년 반 동안. 법인이라서 뭔가 세무사서를 요청하시는 분이 계셔서 거절했습니다. 제가 콘서트에서 발급해 주는 게 아니라 제가 게스트한테 실제로 발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없을 뿐더러 있으면은 그냥 안 받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발급을 해줄 수 있으시면 해주시면 되고. 우리 한나님, 2주차, 3주차 오프라인 교육인가요? 네. 2주, 3주차는 제가 아까 커리큘럼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2주차, 3주차에 오프라인 일정을 제가 단톡방에다 투표를 올려서 그 하루를 여러분에게 투표 일정을 받을 거고요. 하루에 모셔가지고 제 물건 보고 또 질의응답 받고 또 거기서 오프라인 교육까지 한 번에 좀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요일은 아직은 정하지 않았고요. 나중에 이제 선착순으로 마감이 되면 단톡방에 우리 30분 모시고 그분께 이제 단톡방에다가 투표를 올려가지고 일정을 정할 예정입니다. 전태차 개혁은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화이트님, 수강생이 늘어나면 그만큼 경제가 늘어나지 않나요? 그런가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수강생이 늘어나면 저는 오히려 3세멘트가 더 성행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성행하게 되면 더 많은 고객들이 찾아올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제 물건까지 그 수요가 다가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작년 7월부터 우리 수강생분들이나 지인분들 도와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났거든요. 아직까지 제 물건이 장사가 잘 되고, 이제 이번 8월이 제가 2년 이제 갱신을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뭐라 그 걱정보다는 수강생분들이 더 잘 돼서 이 선생님 투가 더 커지면 제 물건에 더 많은 고객들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하오님, 임대사업자 말고 저는 공간 대여업을 사업자를 내고 있습니다. 네. 진님,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은 사실 여기서 찝어드리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어느 지역이다를 말씀드리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서울에서 아까 제가 기준점에 말씀드렸던 직장인이 많은 곳에서 저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주 형님, 네, 회사 다니면서 부업을 하기 문제가 없나요? 절대적인 시간은 적어도 CS를 실시간으로 대응해야 할 텐데 회의 중이나 그럴 때도 있으니까요. 뭐 근데 사실 CS가 많지 않고요. 제가 9개 지점을 해도 거의 하루에 한 20분? 많으면 30분 정도면 CS가 다 되기 때문에 사실 부업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좀 가장 최적화되지 않을까. 오히려 제가 온라인 판매를 했을 때는 CS 전화도 오고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요 332는 메시지로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전화가 오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CS 하기가 굉장히 편하죠. 그리고 뭔가 내가 왔을 때 1초 만에 뭔가 대답을 하고 이런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회의 충분히 끝내시고 대답하셔도 손님들은 뭐 거기에 대해서 짜증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전태서 동의는 다들 전태서 동의 굉장히 궁금하신가 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은님 물건 하나 사업장 아닙니다. 저는 사업자 하나로 물건 9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폰님 그쵸. 물건이 쉽지 않죠. 인장을 저도 매주 10곳을 가고 있는데요. 더 많이 가시면 그 확률이 높아지겠죠. 뭐 쉬운 사업은 없지만 안 되는 사업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확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임장을 더 많이 한번 가보시면 어떠실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임대사업자, 매매사업자 아니고요. 저는 공간 대여업 쪽으로 내고 있습니다. 라운지나님, 지방 3 3엠2 아까
질문 똑같은 질문 많아서 아직은 수도권으로만 좀 수익률이 좋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뮬라님, 전세로 하는 거는 전 추천 안 하고요. 수익률 자체가 전세로 하게 되면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고 월세로 했을 때 그 수익률을 낼 수 있거든요. 월세가 부담이시라도 매출이 월세만큼 충당이 되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 부분은 좀 감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HA 키님, 전입신고 안 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보증보호가, 보증을 보호, 사실은 경매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있죠. 근데 경매에 대한 리스크를 생각했을 때, 일단 첫 번째는 서울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이 흔하지 않고요. 만약 넘어간다고 해도 입찰부터 낙찰까지 1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그 1년 이상 동안 저는 점유를 하면서 수익 내고 월세 안 내면 되기 때문에요. 보증금이 500에서 10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월세 1년 안 내면 제 금액이 더 커지거든요. 그런 리스크를 다 생각해보면, 만약에 내가 전입 안 해도 그런 경매가 넘어가도 리스크를 질 수 있겠다라는, 충당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드시면 고하시는 거고, 아, 나는 경매 넘어갈까 봐 무서워. 난 못하겠어. 라고 하시면 그냥 안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전자였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똑같은 질문은 제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많으신 것 같아요, 질문이. 사업장로증은 해당 물건 아니고 공간 대여업 쪽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악성 CS는 지금까지 없었고, 우리 주영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악성 CS는 없었고, 보통 이제 CS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에요. 필요 물품, 다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게 필요해요,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쿠팡으로 싸주거나 아니면 뭔가 경기가 막혔어요. 뭐 배관이 안 내려가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24시간 동안 네이버에 치시면 24시간 동안 그런 거 경기 뚫어주고 이런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체에다 맡기면 되기 때문에 뭐 CS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에어비앤비는 왜 많냐면 1박 2박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많은데 저희는 절대적으로 삼성렌트는 보통 단기 임대다 보니까 1주, 2주, 딸이다 보니까 손님이 적잖아요. 손님이 적으면 CS도 적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운지나님, 빌라에서 해도 됩니다. 정은아님,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상관없고요. 아이폰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법인, 경비 처리 때문에 우리 전대차 동의를 받으셔야 된다. 또는 우리 직원들한테 전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전대차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좀 해결해 달라. 이런 식으로 집주인과 협의를 좀 보시면 됩니다. 아, 중개사님을 뵙고, 맞아요. 중개사님이 집주인이랑 통화를 하시죠. 통화를 했던 거를 저 전달해 주시면 저는 통화 이제 녹음을 하거든요. 그러면 중개사가 저한테 전달해 주는 걸 녹음으로 남겨놓고요. 저희 어떤 보호막으로 쓰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너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여기 지금 다, 있다. 라고 하시면, 여기 다 녹음되어 있다. 라고 하시면 충분히 보호막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분들이 삼성렌트에서 전대차 동의를 안 받고 진행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보면 그 소수로 들어가서 보호막을 만들기 위해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란이님, 업무용 오피스텔은 거주 불가인데 단기임대를 빌려주고 잠을 자는 게 가능한가요? 네, 업무용 오피스텔은 거주 불가 아니고요. 거주 불가인 물건이 있고 업무용 오피스텔 중에 거주 겸 업무용이 있거든요. 그 물건을 찾으시면 돼요. 보통 주거 겸 업무용입니다. 네. KIMJ님, 게스트한테 주차장 어떻게 제공해드리나요? 주차장의 제공? 일단 직원들의 이제 명의가 달라도 만약에 계약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4주 이상 머무시는 분들한테 주차를 제공을 하고요. 어, 네, 그런 식으로 여기를 같이 보면서 하면 좋겠네요. 네, 주차장은 만약에 네, 계약자랑 자동차 등록증이랑 명의가 달라야 된다라고 하시면 그것을 이제 직원들한테 주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게스트한테 4주 이상 머물 경우에는 주차를 좀 등록을 해드리면 그게 어떻게 보면 마케팅 포인트가 되겠죠. 네. 도도팅님, 네, 제가 말씀드린 게 꿀팁입니다. 여러 번 한번 다시 시도를 해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해서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네. 진님, 지금 이렇게 삼삼일투 한다고 전세사 계약서 써주는 집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주인한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우리 법인 경비 처리 때문에 또는 직원들한테 전달해 주기 위해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 해서 구두로 받는 것밖에 제가 실무적으로 1년 동안 임장을 하고 여러 가지 시도해 보니까 그게 가장 실무적으로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인님, 여러 가지 SNS라든지 아니면 단기임대 플랫폼을 좀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네. 제가 5분 정도만 더 할게요. 벌써 10시가 지났네요. 시간을 제가 지금 봤는데,
이상은님, 해외 거주하는데 운영하기 힘들까요? 해외 거주하는데, 제 물건을 기준으로 하면은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해외 거주하면은 시차가 다를 텐데, CS가 좀 가능하실까요? 그래도 CS가 만약에 가능한 국가에 있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연희님, 이 집에서 가까운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니고요. 무조건 수익이 잘 나는 곳을 플랫폼 내에서 찾은 다음에 들어가야 됩니다. 집에서 가까운 건 전혀 상관없어요. 제 지인들도 부산이랑 여섯 분 계신데, 네, 지금 다 서울에다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집에서 가까운 것은 그렇게 큰 의미 없습니다. 도도팅님, 네, 문서상으로 받는 것을 도도팅님도 해보셨겠지만 실무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문서상으로 받으려면 제대로 받으셔야 되는데, 3사멘트 영업을 위한 전대세 동의를 한다, 이런 식으로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받을기가 임대인 입장이라고 생각하셔도 쉽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구두로 동의를 받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민님, 요 커리큘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컨설팅은 한 달 동안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물건 상담은 따로 이렇게 뭐가 좋다. 이 지역을 가세요. 이 오피스텔이 좋습니다. 이렇게 찍어드리는 거는 큰 의미가 없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컨설팅이 1대1 컨설팅이나 이런 컨설팅처럼 뭔가 A 오피스텔이 좋아요. B 오피스텔이 좋아요. 이렇게 찝어드린 건 여러분한테도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오픈을 하고 또 오픈하고 나서는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옆에서 다 도와드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진님, 저 서울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침대, 이런 큰 물건들은 세팅을 해둬야 단기 임대가 되거든요. 오셔가지고 이제 숙박을 해야 되니까, 네, 침대나 이제 물품들이 좀 필요하죠. 주님, 제가 이 영상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거 가능하면 좀 제공해드리는 방향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많네요, 질문이.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싶은데, 빠르게 몇 분만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맞고. 숙소에서 싱글로 비치가 되어 있는 상해 수는 싱글 매트. 저는 이제 그 침이랑 침대 매트리스가 되어 있고요. 그 손님들이 요청하면 싱글로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원룸 위주로 구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아까 질문하셨던 것 같고 소유한 물건 중에 수익이 떨어지는 물건이 있나요? 뭐 이거는 거짓말처럼 느끼시겠지만 제 물건 중에는 수익이 떨어지는 물건이 없습니다. 지역을 선정할 때 조심해야 될 상황이 있을까요? 네. 가장 조심해야 될 상황은 뭐 조심해야 될 것보다는 플랫폼을 가장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플랫폼 내에서 장사가 안 되는 지역을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법인으로 하는 이유는 저는 이제 직원 은행 다닐 때부터 법인으로 투자를 다 했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투자는 다 법인으로 하고 있고요. 그 개인으로 해도 문제 없습니다. 네. 저는 이제 법인으로 투자하는 거는 다 법인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인으로 저는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하고 있고 사업 등록증은 공간 대여 쪽으로 사업 등록증을 내시면 됩니다. 1대1 컨설팅은 제가 진행을 쭉 해왔는데요. 작년 7월부터 거의 1년 동안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저도 품이 더 많이 들어오고, 저도 이제 한 분씩 이제 모시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1대1 코칭보다는 많은 분들을 뵙고, 이런 좀 질의응답이나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하시더라고요. 오늘도 질의응답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을 대다수로 모셔가지고, 제 물건도 한번 현장 학습 시켜드리고, 물건 가서 이런 것들도 좀 질의응답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커리큘럼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늘님 쉽지 않죠? 네. 동의 받는 것 자체가. 아이폰님, 본인이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공기업 은행임에도 불구하고 진행은 다 했었고요. 사실 걸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매출을 더 많이 내실지 모르겠지만, 그 매출을 내면서 그 공무원을 하시면서 뭐가 걸린다는 게 모르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쉽진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진님, 예약 캘린더 매출 본다고 하시 보통 얼마나 미리 예약들? 보통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많게는 두 달까지 예약을 하십니다. 얼마만큼 날짜만 예약 오픈을 해놓는지 궁금합니다. 뭐 저는 뭐 다 날짜 열어놓고 오픈을 해놓고요. 뒤에 그런 식으로 합니다. 네. 김주현님, 그 계약서 쓸 때만 사업자 등록증이 좀 필요합니다. 뭐 사진으로만 있어도 됩니다. 실물은 필요 없고요. 아이폰님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러 개 숙소 가능하고요. 법인은 어떤 법인? 말씀드린 대로 공간 대여 쪽 업종을 내시면 되고요. 매매한 다음에 이메일을 넘긴다는 뜻 맞습니다. HA 김님. 맞고요.
업무용 오피스를 구입하게 되면 주거용으로 다시 일본에서 임대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업무용 오피스텔도 업무 겸 주거가 가능한 물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물건들을 진행을 합니다. 일주 이상 머무는 보통 2주랑 한 달이 제일 많습니다. 네, 일주일보다는. 2주 아니면 한 달, 또 한 달 머무신 분들이 뭐 두세 달 정도. 네. 미리 보여주기는 쇼잉 많이 요청들 하시는데 잘 안 하고요. 뭐 만약에 예약이 너무 필요하다라는 경우는 쇼잉을 해드리는데 그렇게까지 안 해도 수요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지? 네. 업무용 오피스텔 말고 주거용 오피스텔 꼭 전입신고해야 되나요? 주거용 오피스텔인데도 전입신고 안 해도 되는 물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피스텔마다 컨디션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이버 부동산 보면서 집주인이랑 좀, 얘기를 해보면 주거용 오피스텔인데도 전입이 안 하는 물건도 있고 업무용 오피스텔인데도 뭐 이런 식으로 좀 카테고리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매물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존리님, 감사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런 식으로 경비 처리나 직원들을 좀 활용하는 편입니다. 전대차 계약은. 일단 삼성님, 집주인이 본인의 집에 삼성전자 발견한다 어떻게 되죠? 뭐 발견하는 게 사실 쉽지 않고요. 발견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계약 해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계약 해지를 바로 하진 않을 거고 분명히 경고를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삼성전자를 더 한다고 했을 때 집을 나가라, 계약 해지다라고 한다면 계약 위반이 되는 거고 계약 해지하시게 되면 그냥 집 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개 수수료 한 번 더 내고 소모품들이 있는 것들 다른 집으로 옮기시면 이제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영님, 요거는 세무사랑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요거를, 세무 쪽까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네. 월세로 하는 이유는 수익률 때문에 월세로만 하고 있습니다. 전세로 구하면 목돈이 뭐 2억이 들어가면 뭐 대출을 잘 받으셔서 낮은 이자로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대출을 2억을 받아놓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저는 비용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월세로 좀 저렴하게 하고 있습니다. 평동 가동률, 수익률 이런 거 보실까요? 뭐 순수익은 보통 50에서 70만 원 정도? 네, 남고 있고, 보통 뭐 한 달 정도는 다 제 물건들은 차 있습니다. 네. 홍보나 광고, 제 물건들은 필요가 없고, 제 같이 하고 있는 수강생분들한테는 어떤 홍보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더, 우리 다른 수요들을 더 끌어올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거는 쟤는 이제 제 컨셉은 이제 그 온라인 판매하는 대표적 컨셉이기 때문에 그런 쇼핑몰 한다라는 컨셉으로 갑니다. 네. 하나의 사업자로 여러 방 가능하고요. 어, 이거는 뭐 업무용일 때, 뭐 오피스텔에 따라 다를 것 같고요. 어, 비싼 스파 주거지를 해야 할까요? 이거는 주거지 역세권 이런 개념이 아니라 플랫폼 내에서 장사가 잘 되는 걸 보시면 됩니다. 네, 그게 기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주차 파는 거는 뭐 간단합니다. 주차권이 한 대에 무료가 되면 그걸 이제 다른 계약자한테 뭔가 양도를 해주거나 아니면 계약자 명의가 임대차 계약과 달라도 되는 경우는 당근마켓에서 올려서 뭐 3개월, 6개월 하시는 분들한테 파는 거죠. 네. 소모품 비용은 네, 침대, 의자 2명. 정확하시네요. 네, 그렇게 맞습니다. 3312는 지금 9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복사 붙여넣기라서 요 정도, 한 10개 정도까지만 세팅을 하고 3312는 이제 더 이상 매물은 안 늘릴 생각이고요. 에어비앤비는 아까 말씀드렸던 레벨 2를 위해서 조금 더 어려운 물건을 하기 위해서 에어비앤비로 좀 나가고 있고요. 에어비앤비는 외국인만 받으셔야 됩니다. 사업자 내고. 적자 나는 것들은 네, 뭐 거짓말이라고 안 믿으시겠지만 주영님 없습니다. 네. 네, 관리 문제도 있고요. 이것보다 더 저는 9개에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보다 더 에어비앤비 또는 해외 에어비앤비 또는 단독 펜션 이런 사이즈가 큰 물건들을 하는 게 제 경험에 더 많은 것을 노하우가 쌓이기 때문에 단순히 복사 붙여넣기는 제 경험이 쌓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경험을 더 저는 쌓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돈 복사라면 사실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죠. 네. 근데 사실 돈보다는 저는 아직까지는 뭔가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가치의 방향성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보통 오피스텔은 1년씩 계약을 하고요. 어, 위약금은 없고요. 중개수수료 한 번 더 내주시면 됩니다. 중간에 나가게 되면. 네. 계약 기간은 1년이고요. 업무용 오피스텔 말씀하신 대로 업무용 겸, 네, 거주 겸 그걸 찾으시면 됩니다. 잠을 자는 게 충분히 가능하고 생숙도 가능합니다.
보통 1년이고 계약 개시 청구권 때문에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특권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아까 말씀을 드리시면 되고요. 사업자 등록증 계약서 쓰실 때만 사진으로만 있으시면 됩니다. 우선 임장에 가서 전대성을 구하시나요? 제가 전대차를 오늘 한 15번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똑같은 질문에 답변을 제가 똑같이 드려서 죄송하지만, 네. 그런 식으로 저는 아까 말씀드린 직원들 활용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식으로 법인 경비 처리를 한다. 이런 식으로 동의를 받습니다. 존니님, 네. IT 사업, A 프로테크 하시나요? 좋네요. 따로 한번 연락을 주시죠. 네. 자료 같은 거 무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요 자료 제가 드릴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방법을 드릴 수 있으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S급의 깨끗한 물건은 월세가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또 C급을 찾으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네. 하하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제가 목이 아프네요. 1시간 20분 동안 여러분들 저희 질문들 다 하느라고. 물건 찾으면 피드백을 다 개별로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물건 찾아오시면 30명 중에 한두 분만 찾아가지고 잘하신 분만 뽑아서 이렇게 운영이 된다. 이렇게 찾는 거다라는 거를 오프라인 강의 때 한번 쭉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그런 식으로 좀 이벤트를 좀 생각했어요.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뭐 세금적인 차이겠죠. 네, 공간임대라서 법인 사업자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세금 때문에 법인 사업자를 하고 있습니다. 전제동의 없이 하는 거에 대한 리스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 해지에 대한 리스크가 있고요. 계약 해지하게 되면 뭐 그런 거죠. 중간에 중개 수수료 한 번 더 내고 그리고 물건들 정리해야 되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충당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뭐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뭐 지금 당장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구두로 동의를 받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업무용 오피스는 보통 전입신고를 못 합니다. 네. 계약 기간 1년이고 네, 똑같습니다. DH는. 직접 가가지고 부딪혔고요. 안 되시는 분한테는, 네, 집주인한테는 월세를 좀 더 주거나 아니면 인테리어를 해준다라고 말씀을 했고, 세대가 안 됐을 때는, 80만 원 정도 좀 드리거나 아니면은 좀 더 인접 세대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 뭐, 옆에 뭐, 조경을 좀 페인트 칠을 해드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받았던 것 같아요. 방법은 찾기 나름이고, 안 될 방법만 생각하면은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임대 자체가 마인드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해야겠다라는 마인드로 가시면 무슨 문제든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3, 3회 사업자가 없어도 되는데, 보통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10개 중 8개는 사업자가 좀 필요한 물건이고요. 계약 기간 1년, 사업자 등록증 말씀드렸고, 전대차 계약도 계약 기간 똑같고요. 됐고, 생숙도, 네, 가능하고요. 요일 설정은 그냥 월화수목금토일 그냥입니다. 네. 6박이죠, 6박. 네. 네틀슨 있으면 당연히 좋죠. 숙박이다 보니까. 네. 음, 어우, 네, 맞네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에 또, 네, 감사합니다. 네, 두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플랫폼이 잘 되는 지역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력을 보시면서, 본인의 기준점에 의해서 더 달력이 차 있다라고 하면은, 여긴 잘 되는 지역이다. 또는 후기를 보거나, 상세 페이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약 기간도 1년. 네,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제가 지금 인분을 좀 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요거 녹화본이나 이런 것들을 좀 드릴 수 있으면, 최대한 드릴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방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네, 저희 매니저님이 올려주셨는데, 저랑 오늘 한번 들어보시고, 이 사람이랑 좀 같이 하면 수익을 내는데 좀 도움을 많이 받겠다. 그리고 시간을 아낄 수 있겠다, 결정적으로. 하신 생각이 드신다면, 저랑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오늘 여러분들 질문하셨던 거, 사실 저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매번 받는 질문이고, 그리고 여러분한테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질문의 답변이기 때문에 저랑 같이 하시게 되면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충분히 해결해 드리고 옆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좀 많은 질문해 주셔서 또 마지막까지 좀 같이 있어 주셔서 또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봄날님 감사드리고요. 네, 광명님도 저도 감사드리고요. 네, 강일님, 네.
오늘 우리 강일님은 제 수험생분인데, 네, 오늘 좀 들어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잘하고 계시는 거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양멍님, HA킴님, 은혜님, 조동현님, 네, 이주영님 다 감사드리고요. 네, 뭐 다 많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뭐 다음 뭐 질문이나 그런 것들은 뭐 컨설팅이나 다음 다른 채널에서 또 뵐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퇴근하시고 표현들 하실 텐데 여러분들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1시간 20분이 좀 값진 시간이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돌아가시는 길 좀 오늘 좋은 밤, 또 좋은 저녁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가시면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